언택트 컨퍼런스 첫 시작은 바로 인터넷입니다. 오늘은 오동환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컨택트 시대 플랫폼 기업 영향은 이란 주제로 경기회복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오 연구원님은 삼성증권에서 11년 동안 인터넷과 게임 섹터를 분석하신 섹터 전문가이신데요. 2019년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2위에 오르기도 하셨습니다. 오 연구원님 자리로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코로나19 종식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 민감주에 지금 투자 심리가 쏠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작년에 언택트 수혜주를 받던 플랫폼 기업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인터넷 플랫폼 같은 기업들은 경기와 무관하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때 크게 혜택을 못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이런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카카오 같은 업체들이 광고 시장에 성장을 하면서 크게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컨택트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업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해외여행을 많이 가게 되면 이제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그리고 이제 그동안 금지되었던 영화관을 또 이제 가게 될 수 있으니까 영화관 관련된 업종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백신을 맞아서 이제 해외여행을 가게 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주변에 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들 업종들의 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같은 그런 플랫폼 업체들은 이런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들 주가를 보시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경기가 한창 둔화되면서 주가가 크게 빠졌던 2020년 3월 같은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 아니면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업체들도 주가가 많이 망가질 때 같이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의 주가를 오른쪽에 보시면 나스닥 시장과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과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왼쪽에 카카오나 네이버의 주가를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의 성장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과 더 민감하게 시장의 회복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오히려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언택트 주식이라기보다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컨택트 주식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들 기업들의 수익 모델을 살펴보면 쉽게 정답이 나오는데요. 네. 이들 기업들의 매출이 상당 부분이 광고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매출 98%가, 구글은 80% 이상이 광고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매출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광고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싶으면 가장 먼저 이제 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항목이고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광고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매출을 늘리려는 판매자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경기에 선행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 기업들의 광고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코로나19가 한창인 지난해 2분기에 광고 매출 성장률이 최저점을 기록을 했다가 이후에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예년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분기와 하반기로 갈수록 저희는 코로나19의 백신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네. 경기는 더욱더 회복되면서 이들 기업들의 광고 매출 성장률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경기 회복에만 매출 성장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작년과 올해에도 굉장히 많은 신규 광고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이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네, 제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자주 봤던 지금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동영상 콘텐츠들이 점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그 실시간 영상 콘텐츠 중간에 광고를 삽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화면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그 쇼핑백 모양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스티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스티커라고 하는 기업에서 발행하는 이런 기업의 홍보 이미지 같은 것들을 넣으면서 이거를 크리에이터와 수익을 분배하는 이런 광고 상품을 지금 출시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또 수익화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그 숏폼 비디오에 광고를 실으려면 최소한 동영상 길이가 3분 정도 이상은 됐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1분 이하의 짧은 동영상에서도 광고를 넣을 수 있도록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또한 이제 인수했던 그 왓츠앱 메신저라든지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이런 메신저에서도 광고를 실을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모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들도 이런 신규 광고 상품들을 출시하는 노력들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스마트 채널이라는 신규 광고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스마트 채널은 네이버 모바일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뉴스나 연예 탭, 스포츠 탭 같은 데 최상단에 들어가는 배너 광고인데요. 단순히 이제 배너를 넣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그 스마트 채널 광고 같은 경우는 그 이 광고를 보는 소비자들의 뭐 이 연령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취향에 맞춰서 광고를 이제 타겟팅해서 넣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광고 효율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출시한 이후로 하반기부터 네이버의 광고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대에서 10%대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카카오 채널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부터 상당히 강화가 될 건데 카카오 채널은 기존에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라고 알려졌었던 기업들의 카카오톡 계정입니다. 과거에는 이 그 채널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고객들에게 좀 상품 안내 광고 멘트를 이제 보내는 채널로만 활용이 됐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에 있을 대대적인 이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기업들이 이 채널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채널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궁극적으로 채널을 강화하면서 누리고자 하는 목적은 이제 기업 소비자들이 뭐 삼성전자나 스타벅스 같은 것들을 검색을 할 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카카오에서 검색을 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스타벅스를 카카오에서 검색을 해서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오더를 내리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만들면서 카카오톡 내에 커머스 생태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이후에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신규 광고 상품 출시와 더불어서 저희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들 플랫폼의 영역이 기존에 있던 광고에서 이제 커머스를 결합하면서 더 큰 시장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기업들이 이렇게 커머스와 결합을 하려는 이유는 광고 시장보다 커머스 시장이 최소한 30-40배 이상 큰 시장이고 사실상 이들이 광고를 받아오는 그 광고주들이 어떤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이 대부분의 경우가 많은데 그들에게 이제 소극적으로 그냥 광고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판매자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 제공을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더 손쉽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들이 이 커머스 시장으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포털에서 이제 커머스 플랫폼으로 빠르게 거듭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검색 광고와 그 디스플레이 광고의 매출이 나오는 이 서치 플랫폼의 매출 비중이 왼쪽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 자리를 커머스 매출이 빠르게 메우고 있습니다. 네. 혹시 네이버가 국내에서 가장 큰 쇼핑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저는 쿠팡이 1인 줄 알았어요. 네, 보통 이제 쿠팡들이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른쪽 그래프에 보신 것처럼 네이버가 국내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가장 큰 쇼핑 플랫폼입니다. 성장률도 쿠팡 못지않게 연평균 40% 이상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이러한 커머스 시장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혁신과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의 핵심은 물류와 그리고 솔루션의 강화에 있는데요. 쿠팡 대비해서 네이버의 가장 약점으로 꼽히는 게 이런 배송 경쟁력 그리고 이제 신선식품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네이버는 이런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CJ그룹과 신세계그룹과의 지분 교환을 통한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의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상품들을 이제 이 길로 받아볼 수가 있게 되고 신세계의 이마트 상품들을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류 경쟁력을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고 또 판매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고객 관리 아니면 주문 결제 솔루션들을 네이버가 이제 원스톱으로 제공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겠다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렇게 과감하게 커머스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뭐 지속적인 성장이 앞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커머스 시장으로의 공격적인 진출은 국내 플랫폼뿐만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글인데요. 구글에도 네이버 쇼핑처럼 구글 쇼핑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구글은 작년에 구글에 입점해 있는 그런 판매자들이 구글 쇼핑에 상품을 올리는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뭐 표면적으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매자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판매 수수료를 무료화함으로써 더 많은 판매자들이 구글 쇼핑에 상품을 올리고 그렇게 되면은 구글의 생태계가 더 강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전략은 그전에도 이제 많은 포털 업체들이 커머스 업체를 잡기 위해서 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야후 재팬도 야후 쇼핑에 그 입점 수수료 무료로 했었고 네이버도 입점 수수료 무료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통해서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쇼피파이와 페이팔에게도 구글 쇼핑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자동으로 좀 더 구글 쇼핑이라든지 구글 지도에서 더 많이 노출이 되게 했고 페이팔로 쉽게 결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반 아마존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샵스를 출시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상품을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구매까지 하게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쇼핑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졌고 이제는 페이스북이 이제 메신저에 커머스 기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살 때 좀 가장 고민되거나 아니면 좀 궁금한 부분들을 이제 판매자에 직접 물어보고 이제 구매를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데 그걸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 메신저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클릭 투 메신저 광고라는 그 상품 광고 하단에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판매자와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광고 상품을 강화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커스터머라는 CRM 회사를 1조 원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커스터머라는 회사는 이 판매자들에게 고객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군데서 보여주면서 고객 관리를 쉽게 해주는 이런 솔루션을 개발한 업체인데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판매자들에게 더 편리한 그런 판매 경험과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도 커머스 시장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의 성장성은 장기적으로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이 커머스 시장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카카오 채널의 기능을 강화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는 다양한 음료 브랜드, 식품 브랜드들이 카카오 채널을 이용을 해서 간편 로그인을 쉽게 로그인을 하고 자사의 홈페이지를 쉽게 연동을 한 다음에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고객 분석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마케팅에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카카오가 뭐 사람과 사람, 친구와 친구를 이어주는 인적 네트워크 기능이 강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카카오톡이 이제 기업용을 위한 마케팅 플랫폼으로도 진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 이런 그 인터넷 플랫폼들이 구조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게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각 산업과 각 서비스에 진출하면서 기존에 있던 비효율을 제거를 하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미래 성장 동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버추얼 리얼리티 아니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로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런 가상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조 단위의 투자금을 들여서 이 기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큘러스를 인수를 한 다음에 여기서 개발한 이 퀘스트라는 이 가상현실 디바이스를 개발했는데 그 동안에 나왔던 기기들 대비해서 그래픽이 훨씬 더 이제 개선이 돼서 이제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을 없앴고요. 기존에 이제 선으로 연결했던 불편함을 없애서 이제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가격도 기존 대비해서 $100를 인하를 하면서 $200대에서 이 기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대중성을 크게 끌어올렸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작년 10월에 출시된 퀘스트 2가 지금까지 누적으로 500만 대가 판매가 됐습니다. 500만 대요? 네네, 500만 대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플레이스테이션 5가 지금 작년에 출시된 이후로 누적으로 한 700만 대 정도가 판매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좀 많이 판매됐고
이미 좀 대중화의 영역에 들어갔다라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바이스 출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이제 2019년, 2020년에 개발한 이 호라이즌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런 VR 디바이스를 착용을 하고 들어가면 가상의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 친구들을 만나면서 여기서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킹을 하는 건데 이제 네트워킹이 이제 현실 세계를 떠나서 가상 현실에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공간이 그게 확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페이스북이 여기서 이제 광고라든지 다른 수익원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더 떠나서 이제 업무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가상현실 소프트웨어인 인피니트 오피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디바이스를 착용을 하고 이제 업무를 하게 되면 모니터를 뭐 10개 이상 띄워놓고 업무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동료들과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회의를 할 수도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가상현실에 대해서 여전히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 돈을 벌지는 아직까지는 좀 알기는 어렵지만 차세대 시공간과 디바이스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네트워킹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플랫폼들도 굉장히 좀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에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모빌리티 시장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택시를 부르실 때 더 이상 길거리에 나서 손으로 이렇게 안 부르시죠. 그렇죠. 이제 카카오톡 앱으로 이렇게 카카오 모빌리티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데 지금 이렇게 택시 호출 앱 그리고 대리운전 앱에서 이제 주차장 서비스 거기에 이제 얼마 전에 퀵 서비스 회사를 인수해서 이제 배송 영역까지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좀 더 발전을 해가면 이제 무인 자동차 플랫폼 혹은 여기서 도심형 UAV라고 하죠. 도심형 항공 플랫폼 호출 서비스까지 발전해 나갈 거고 전기차 충전 나아가서 이제 음식 배달 플랫폼까지도 진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카카오가 또 잘하고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요새 웹툰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틀어도 웹툰 기반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웹툰, 웹소설 같은 스토리 플랫폼에서 영상 제작 그리고 연예인 기획사 여기에 영상을 볼 수 있는 플랫폼까지 이런 그 컨텐츠에 관련한 밸류 체인을 모두 수직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생산을 해나가고 있고요. 금융시장에도 진출해 나가면서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금융 서비스들과 경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보험 하나 계약하려면 엄청난 약관을 읽어야 되고 여러 보험사들의 상품들을 잘 이해도 안 가는데 비교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카카오페이가 하반기에 이제 보험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 이런 보험 서비스들을 뭐 간편하게 비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던 간편한 보험들을 많이 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출퇴근할 때 교통사고가 나지 말라고 하는 뭐 대중교통 보험이라든지 이런 실생활에서 필요한 보험들을 출시를 할 거고 하반기에 또 주식 투자도 카카오 페이 앱을 통한 간편하게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 금융시장 하나하나를 진출해 나가면서 혁신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렇게 플랫폼의 그런 오프라인 시장으로 진출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럼 이 플랫폼들이 어디까지 성장을 할 거냐에 대한 의문을 좀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이미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온라인 광고 시장의 약 50에서 6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성장이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플랫폼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규모를 보시면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1.6배 정도밖에 없지만 이 시장을 전체 광고 시장으로 확대를 해나가면 뭐 2.5배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머스 시장, 이커머스 시장을 진출하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매출의 약 18배 이상까지도 성장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확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게임 산업에 진출하면서 이제 시장에 성장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광고, 카드, 은행, 택시, 대리, 교육, 패션, 이제 이커머스 시장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진출한 이 시장의 모든 규모를 합하면
지금 340조에 달합니다. 엄청난 규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의 주가가 이제 많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카카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주가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카카오가 진출한 이 그 풍부한 배후 시장의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앞으로도 카카오가 성장할 수 있는 룸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계속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 위원님 말씀 들어봤는데요. 위원님 지금 유튜브로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네. 우선은 말씀해 주신 게 광고 플랫폼과 커머스의 결합이 이제 가속화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도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이 심화되는 건가요? 이들 중 어느 업체가 가장 경쟁력을 가질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굉장히 재밌고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역이 겹치면서 경쟁을 하는 분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점진적으로 광고 매출 비중을 계속 올리고 있고 페이스북과 구글도 이제 전자상거래 비중을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양사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는 이제 페이스북의 그 인스타그램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커머스로 활용되는 그런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성장력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네. 더해서 아직까지 페이스북이 메신저를 아직까지 수익화를 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페이스북의 투자가 상당히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아마존 역시도 지금 기존에 있던 전자상거래 분야의 수익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가 이제 이익 성장을 이끌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그 기존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그 수익 실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성장률이 앞으로도 굉장히 높아질 걸로 보고 있어서 두 회사가 좀 상대적으로 더 매력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국내 플랫폼 기업을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총 경쟁이 치열한데요. 앞으로 양사 주가 추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네네. 진짜 요즘에 네이버와 카카오 시가총액 경쟁이 참 치열했잖아요. 맞습니다. 주변에서도 개인적으로 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카카오톡의 주가, 카카오의 주가가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가면서 더 사야 되냐, 어떻게 되냐에 대한 우려도 많고요. 지난주에는 또 상징적인 이벤트가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이제 네이버를 넘어서면서 국내 전체 시가총액 3위까지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카카오의 시가총액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돼 있고 앞으로도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부 예를 들어 모바일 광고, 모바일 커머스, 모빌리티, 핀테크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고성장하는 산업입니다. 고성장하는 산업에서 지금 지배적인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지배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60%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의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를 것을 보고 있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기존의 광고 포털에서 이제는 커머스, 클라우드 그리고 글로벌 웹툰 컨텐츠 이런 쪽으로 성장의 동력을 이제 옮기면서 계속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있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아직까지 조금 많이 필요한 단계예요. 왜냐하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쿠팡이라는 막강한 경쟁자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글로벌 컨텐츠 시장에서도 카카오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요.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알리바바나 아니면 아마존, MS 이런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투자는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업 가치는 늘어나도 이익 성장은 아마 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둘 다 굉장히 좋은 회사고 좋은 투자처라고 보고 있지만 두 회사의 주가 상승 속도를 비교하면 카카오가 앞으로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Q&A는 여기까지 받아볼게요. 오늘 오동환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경기회복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 알아봤는데요.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